일화 평범한 하루의 끝. 아빠 오늘 일찍 와요. 현우는 휴대폰 화면 속 막내 아들의 카톡 메시지를 보며 피식 웃었다. 사무실 시계는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야근 보고서 팀장 눈치.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집에 돌아가 아이들이 달려나와 안기고 아내가 따뜻한 국을 내어주는 그 순간만은 버틸 힘이 됐다. 그래, 오늘은 꼭 일찍 간다. 그는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겨울밤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작은 아파트, 그러나 그 안에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철 막차. 흔들리는 객실 안에서 그는 꾸벅꾸벅 졸았다. 오랜 피로가 몰려왔고 창밖은 새까맣게 잠겨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굉음. 눈앞이 번쩍이며 열차 전체가 뒤틀렸다. 뭐야? 몸이 붕 떠올랐다. 중력이 사라진 듯 허공을 떠다니는 기분. 주위 승객들의 비명도 점점 멀어졌다. 눈을 떴을 때 그는 거대한 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다. 숨을 들이쉬자 뜨겁고 낯선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멀리선 산맥이 용암처럼 빛나고 있었다. 여긴 어디지? 바람은 뜨겁고 땅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낯선 문양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불길 같은 문양이 손등에 새겨져 있었다. 현우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다. 안 돼, 집에 가야 해. 아내랑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붉은 하늘 아래 그의 발자국이 무겁게 새겨졌다. 그리고 그것이 차원을 건너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현우는 거칠게 기침을 내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저 멀리선 용암이 강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꿈일 리가 없지. 손등의 불길한 문양이 은은하게 빛났다. 만져보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낯선 공기, 뜨거운 땅, 불가능한 풍경. 모든 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휴대폰. 배터리는 절반쯤 남아 있었지만 화면엔 신호 없음이라는 두 글자만이 덩그러니 떠 있었다. 와이파이도 GPS도 잡히지 않았다. 젠장. 식은땀이 흘렀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다. 물 한 모금, 밥 한 끼조차 보장되지 않는 곳. 회사 스트레스 따위는 이곳에선 사치였다. 지금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바위 언덕 아래 작은 무리가 괴물 같은 짐승에게 쫓기고 있었다. 피부가 청을 새긴 이방인들이었다. 그들은 인간과 닮았지만 귀가 길게 뻗어 있었고 손에는 낯선 무기를 쥐고 있었다. 사람인가? 그 순간 짐승이 이방인 중 한 아이를 덮쳤다. 본능적으로 현우는 몸을 움직였다. 근처에 떨어진 바위 조각을 움켜쥐고 괴물의 머리를 내리쳤다. 쾅! 괴물이 괴성을 지르며 쓰러졌다. 숨이 가쁘게 차올랐지만 아이는 살아있었다. 이방인 무리의 성인 남자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말라카세우랄?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읽을 수 있었다. 경계, 그리고 약간의 경악. 나도 몰라. 여기 처음이야. 현우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때였다. 손등의 문양이 붉게 빛나며 이방인의 언어가 기묘하게 귀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내 놈은 이방인인가? 현우는 숨을 삼켰다. 말이 들려? 이방인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무기를 치켜들며 외쳤다. 이방인은 불길하다. 우리 땅에 화를 가져온다. 순간 창끝이 그의 목을 겨눴다. 현우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살아남기 위해선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등의 문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문양이 불꽃처럼 번뜩였다. 제기랄, 이게 뭐야? 붉은 불길이 그의 손에서 피어올랐다. 순간 이방인들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저건 신의 불꽃. 저 불꽃을 보았다. 그는 신의 불꽃을 품었다. 이방인들의 외침이 협곡처럼 울려 퍼졌다. 창끝은 여전히 현우를 겨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내저었다. 나도 몰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말은 통하지 않았다. 손등의 문양이 붉게 타오를 때마다 불길이 주위 공기를 흔들며 위협적으로 튀었다. 아이를 구해줬음에도 이방인들의 눈빛은 더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그들은 결국 현우를 포박했다. 등 뒤로 거친 밧줄이 묶이고 창 끝에 떠밀려 어딘가로 끌려갔다. 젠장, 회사에서 팀장한테 혼나던 게 훨씬 낫겠네. 현우는 씁쓸한 웃음을 삼켰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다. 불길에 탄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굶주림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마을 중앙 불꽃이 피어오르는 제단 위에서 장로로 보이는 노인이 현우를 맞이했다. 길게 늘어진 귀,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검게 그을린 지팡이. 이방인 너는 불길의 문양을 품고 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 불꽃은 오래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 힘. 너는 화다.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전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현우는 애써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장로의 눈엔 변명으로만 비쳤다. 이방인은 언제나 거짓으로 우리를 속였다. 내가 무고하다면 불의 신전에서 증명해라. 장로의 지팡이가 땅을 내리치자 불길이 제단 주위를 휘감았다. 사람들은 외쳤다. 시험이다. 신전의 불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현우는 망연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은 굳건했지만 이제 그는 낯선 세계의 한복판에서 재판 없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 불의 신전 그곳에서 뭔가가 기다리고 있겠지. 돌아갈 길의 단서든 아니면 죽음이든. 좋습니다. 증명해보죠. 저 불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걸. 제단의 불길이 크게 치솟으며 그의 운명을 향한 문이 열리고 있었다. 밧줄은 풀렸지만 현우의 손목엔 여전히 거친 자국이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꽂혔다.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속삭임이 따라붙었다. 저자가 또 신전을 더럽히려 가는구나. 다신 돌아오지 못하리라. 신의 불꽃은 언제나 화를 부른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차가운 말들이 귀를 파고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히 다져졌다. 그래. 증명하자. 살아남아서 반드시 집에 돌아갈 단서를 얻는다. 장로의 명에 따라 무리의 전사 둘이 그를 호위했다. 바위 절벽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붉게 빛나는 화산지대가 펼쳐졌다. 곳곳에서 용암이 끓어오르며 뜨거운 증기가 피어올랐다. 공기만 들이마셔도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현우는 무심코 말했다.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니네. 그러자 호위 전사가 씁쓸하게 대꾸했다. 그렇다. 신전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길을 내어준다. 그러나 우리 중 그 길을 끝까지 간 자는 아무도 없다. 잠시 후 길가의 바위 틈에서 그들은 해골을 발견했다. 불에 탄 흔적이 역력했다. 그 옆엔 반쯤 녹아내린 금속 검이 놓여 있었다. 전사는 낮게 중얼거렸다. 지난달 도전한 자의 흔적이다. 불꽃은 그를 삼켜버렸다. 현우는 숨을 삼켰다. 돌아갈 단서를 찾으러 간다지만 내 운명도 저 해골처럼 되는 게 아닐까? 머릿속에 가족의 얼굴이 스쳤다. 아내의 웃음, 아이의 웃음소리. 그 이미지는 공포를 눌러주는 버팀목이었다. 안 돼. 난 살아서 돌아가야 해. 길이 끝나자 절벽 사이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문 전체가 불꽃 문양으로 뒤덮여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열기가 살을 파고들었다. 전사들이 멈춰섰다. 여기까지다. 신전은 오직 도전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현우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문을 바라보았다.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며 그의 손등에 새겨진 불꽃 문양과 공명하기 시작했다. 쿵쿵. 심장이 불길처럼 뛰었다. 좋아. 가족에게 돌아가려면 반드시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해. 그는 문을 밀어 열었다. 타오르는 열기와 함께 검붉은 어둠이 그를 삼켜버렸다. 불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깊은 종소리처럼 울렸다. 한 걸음 내디딘 순간 공기는 금세 금속 맛을 띠었다. 열이 아니라 압력이었다. 사방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뜨거운 압력. 현우는 무릎을 굽혀 바닥의 문양을 살폈다. 검붉은 돌 위로 얇은 홈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고 홈 속에는 액체처럼 끓는 불빛이 흘렀다. 배선이다. 만화를 흘리는 회로. 그는 벽면의 음각을 더듬었다. 삼각형과 원 나선이 반복되는 패턴.
일정한 간격, 반복률, 그리고 교차점. 입력 증폭 방출. 공학자로 살아온 세월이 손끝을 움직였다. 신전은 정령에게 빌어 쓰는 신성의 장소가 아니라 에너지 장치였다. 문제는 이 장치가 초대받지 않은 전류를 어떻게 다루느냐다. 첫 시험은 통로였다. 바닥의 홈이 갑자기 붉게 달아오르며 불기둥이 일정 주기로 치솟았다. 무리한 돌파는 탄화다. 현우는 불기둥의 발생 간격을 눈으로 잰 뒤 주기를 머릿속에 적었다. 0.8초, 0.8초, 0.6초, 1.2초 반복. 미세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의 변조. 그는 자신의 호흡을 주기에 맞춰 조율했다. 하나, 둘, 셋. 그가 발을 떼는 순간 불기둥은 마치 그를 피해 흐르듯 옆으로 치솟았다. 그는 틈새를 파고들어 두 번째, 세 번째 기둥 사이를 미끄러지듯 통과했다. 마지막 구간 주기가 0.6초로 급감한다. 그는 허리를 숙여 미끄러지듯 몸을 낮추며 불의 칼날 밑을 통과했다. 등 뒤로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가 스쳤다. 통로 끝 원형 광장. 중심에는 떠있는 반구형의 불빛이 심장처럼 맥동했고 사방의 벽엔 같은 문양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바닥 홈의 흐름을 따라가 교차점을 찾았다. 여기가 게이트, 그렇다면 난 입력값을 바꿔야 해. 현우는 무릎을 꿇고 숟가루로 바닥에 간단한 수식을 썼다. QACOST 방정식. 마력 흐름을 정연파로 환산해 위상을 맞추면 충돌이 아니라 중첩으로 에너지가 응집된다. 그는 손등 문양의 열을 느끼며 아주 조금의 만화를 흘렸다. 처음엔 불이 튀었다. 폭발의 전조. 그는 곧바로 위상을 반바퀴 늦췄다. 다음 순간 튀던 불꽃들이 서로의 칼날을 거두고 한 점으로 모였다. 손바닥 위에 동전만한 불이구가 떠올랐다.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박동과 동기화된 따스함. 먹히네. 그러나 광장의 벽 일부가 열리며 바닥이 깊게 내려앉았다. 화염으로 이루어진 다리가 멀리 둥근 재단까지 뻗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규칙? 없다. 난수처럼 보였다. 현우는 불구를 눈앞에 띄운 채 다리의 출현 패턴을 시퀀스로 옮겼다. 불길의 잔광, 소리, 바닥 홈의 미세한 밝기. 세 가지 신호를 합성하자 가느다란 주기가 보였다. 난수처럼 보이게 섞은 다중 주파수 합성하면 길이 나온다. 그는 발을 내디뎠다. 불길이 꺼지는 찰나 공중에 남은 열의 잔류를 발판으로 삼아 다음 구간으로 도약했다. 한 번, 두 번 마지막 점프에서 발끝이 불에 스쳤다. 통증이 번개처럼 치고 올라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재단에 몸을 던져 굴렀다. 재단 표면은 검고 차가웠다. 불의 방의 유일한 냉각판. 열은 여기로 모여 순환한다. 그는 손바닥의 불구를 재단 홈 중앙에 올렸다. 쿵. 신전 전체가 떨렸다. 천장의 문양이 연쇄적으로 점등되고 불빛이 길을 그렸다. 광장 중앙의 반구가 갈라지며 아래로 내려갔다. 계단. 첫 시험은 접근이었다. 이제 심판이 남았다. 현우는 숨을 고르고 일어섰다. 가자. 계단은 끝이 없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벽은 더 붉게 달아올랐고 귀 뒤에서 웅웅 울림이 진동처럼 계속 맴돌았다. 심장이 땅속에 박혀있는 기분이군. 마침내 계단 끝 거대한 홀이 펼쳐졌다. 천장에서는 용암이 가느다란 실처럼 떨어져 바닥의 격자에 스며들고 있었다. 격자는 열을 삼켜 붉게 달아오르다 이내 어두워졌다. 흘러들고 빠져나가는 주기. 현우는 무릎을 꿇어 바닥을 살폈다. 배선 만화를 흘리는 회로야. 홀 중앙에는 거대한 기둥들이 원형으로 늘어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기둥이 진동하며 낮게 울렸다. 손끝에 닿은 순간 뼈속까지 미세한 떨림이 스며들었다. 공진기 크유가 너무 높아. 그는 손톱으로 바닥에 화살표를 그리며 중얼거렸다. 입력 증폭 방출. 안정화가 안 돼. 지금 상태로는 조금의 충격에도 폭발할 게 뻔했다. 방법은 단 하나, 의도적 손실을 만들어 크유를 낮추는 것. 현우는 손바닥에 불의 심장을 떠올렸다. 불빛을 실처럼 쪼갠 뒤 바람의 얇은 막을 더 씌웠다. 진동을 흐리게 잡음을 일부러 섞는 거야. 두두두둑. 바닥이 흔들리며 불꽃이 튀어올랐지만 곧 가라앉았다. 붉은 빛은 일정한 박동으로 바뀌었다. 됐다.
과열을 둔탁하게 만들어버리면 폭주 대신 안전공진이 나오지. 그때 뒤에서 신음이 들렸다. 돌아보니 마을 전사 카일이 격자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몰래 따라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공진 역류에 몸이 휘둘려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현우는 달려가 그를 붙잡았다. 호흡을 박동에 맞춰. 내박 정지 내박. 카일이 그의 지시에 맞춰 숨을 고르자 공진의 울림이 몸에서 빠져나가듯 가라앉았다. 전사의 눈에 놀람이 스쳤다. 내가 막은 건가? 우선 살아나간 게 중요하지. 홀 중앙 바닥에 낯익은 문양이 떠올랐다. 삼각형과 원 나선이 반복된 기하학. 현우는 손등의 문양과 겹쳐지는 걸 보고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신성문이 아니야. 회로도야. 그는 손등에 만화를 살짝 흘렸다. 빛이 위상에 따라 흔들리다가 곧 폭발 조짐을 보였다. 현우는 곧장 위상을 반바퀴 늦췄다. 파직. 튀던 불꽃이 서로의 칼날을 거두듯 한 점으로 모여들었다. 폭발은 사라지고 오히려 부드러운 맥동이 손바닥 위에 남았다. 쿵. 홀의 벽 일부가 갈라지며 어두운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카일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지금 뭘 한 거지?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 회로는 감으로 다룰 수 없어. 수학으로 풀어야 돼. 불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에너지 흐름이야. 불길은 잠시 그를 둘러싸며 마치 동의하듯 출렁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미 통로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시작일 뿐이다. 진짜 심판은 저 안에 있겠지. 통로가 끝나자 사방이 불빛으로 물든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다. 바닥은 벌집처럼 격자 무늬로 뚫려 있었고 그 사이로 시뻘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천장은 붉은 구름처럼 물결치며 간헐적으로 번개 같은 불길이 흘렀다. 그때였다. 바닥의 격자들이 하나둘 붉게 타오르더니 불과 바위가 합쳐져 형체를 잃었다. 거대한 두 팔 용암이 스며든 몸통. 불의 심층을 지키는 수문장 화염 골렘이었다. 쿵. 주먹이 바닥에 떨어지자 수십 개의 격자가 한꺼번에 달아올랐다. 열이 먼저 치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충격이 몸을 흔들었다.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단순히 힘으로 막을 상대가 아니야. 골렘의 가슴 한가운데 붉은 빛이 맥동하고 있었다. 불길이 심장에서 격자로 격자에서 다시 심장으로 순환하고 있었다. 코어가 방열 시스템과 연결돼 있군. 열 교환 장치처럼. 골렘이 다시 팔을 들어 올렸다. 현우는 손바닥에 불의 심장을 띄운 뒤 그 옆에 바람의 막을 얹었다. 뜨거운 연료를 강제로 다른 경로로 흘려보내기 위해. 쾅! 거대한 주먹이 떨어졌지만 열의 일부가 우회하며 바닥 격자가 터지지 않았다. 대신 골렘의 몸체 일부에서 김이 치솟았다. 먹혔다. 방열 경로를 막으면 과열이 바깥으로 밀려난다. 그는 얼음의 미세 만화를 실처럼 뽑아내어 코어 주변에 찔러 넣었다. 과열이 몰리자 균열이 생겼고 균열을 바람으로 벌리자 금이 더 깊어졌다. 카일이 외쳤다. 지금이야. 코어가 열려 있어. 현우는 마지막 힘을 끌어내 바닥 격자 3칸을 동시에 점화했다. 불길은 골렘의 내부로 역류했고 이미 갈라진 균열을 따라 치솟았다. 거대한 몸체가 흔들리더니 마침내 폭발하듯 무너졌다. 바위 조각과 불길이 흩어지고 남은 건 붉은 재와 뜨거운 먼지뿐이었다. 잔해 속 바닥에 낯선 문자가 떠올랐다. 현우는 숨을 몰아쉬며 손끝으로 그것을 짚었다. 불은 점화다. 그러나 점화만으로는 문을 열 수 없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점화는 시작일 뿐. 문을 열기 위해선 끝까지 방정식을 완성해야 해. 카일은 아직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넌 불을 싸우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거구나. 현우는 짧게 웃었다. 내가 가진 건 주먹이 아니라 머리니까. 그 순간 방의 뒷벽이 갈라지며 새로운 길이 열렸다. 더 뜨겁고 더 깊은 어둠으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좋아. 다음은 진짜 시험이군.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로드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통로 끝은 불길로 가득했다. 하지만 불길은 단순히 타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층층이 쌓인 투명한 장막처럼 보이지 않는 벽이 공간을 구획하고 있었다. 현우가 발을 내딛자 발목까지 타들어가는 고통이 몰려왔다. 한 발자국 옆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다. 위상이 다르군.
같은 불이라도 파동이 어긋나면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거야. 그는 손바닥 위에 불의 심장을 띄웠다. 불꽃이 작은 파동처럼 흔들렸다. 그 위에 바람을 얹어 진동수를 바꾸고 다시 얼음을 얹어 작은 거점을 만들었다. 슥! 새 신호가 겹치며 잠시 정지점이 나타났다. 그곳은 불길이 사라진 것처럼 조용했다. 저기다. 발판은 불이 없는 곳이 아니라 위상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야. 현우는 바닥에 간단한 환영 마법진을 그려 파동을 기록했다. 마치 오실로스코프처럼 위상을 시각화해 정지점을 찾았다. 호흡을 맞추고 발을 내딛자 고통은 사라졌다. 두 번째 발을 디딜 땐 불길이 다시 몸을 덮치려 했으나 그는 얼음을 살짝 늦춰 주파수를 반박자 바꿨다. 불길이 갈라졌다. 길이 열렸다. 하지만 마지막 구간 불길의 층이 갑자기 난수처럼 뒤섞였다. 젠장, 무작위인가? 현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냐, 무작위 같아도 결국 패턴이 있어. 그는 잠시 엉뚱한 생각을 했다. 우리 집 애들이 게임할 때도 이러던데. 랜덤 같지만 사실은 패턴 반복. 좋아, 아빠의 게임 내공 보여줄 시간이지. 그는 불바람 얼음을 세 겹으로 분리해 3중 주파수를 동시에 돌렸다. 마치 세 줄의 노래가 합창하는 것처럼. 순간 불길이 흔들리며 다시 정지점이 나타났다. 현우는 몸을 날려 마지막 불길을 통과했다. 등 뒤에서 불꽃이 닫히며 통로는 고요해졌다. 그가 헐떡이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뒤따라오던 카일이 멀찍이 멈춰서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나는 그냥 뛰어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의 갑옷은 절반이 그을려 있었다.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계산 좀 하면 굳이 머리카락 태울 필요 없잖아. 냄새 좀 고약하네. 카일은 부끄럽게 기침하며 말했다. 이건 전투의 상처다. 아니, 그냥 삼겹살 태운 냄새야. 라이나가 킥킥 웃음을 터뜨리자 카일의 귀가 붉게 달아올랐다. 불길이 사라진 방 너머 거대한 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에는 한 줄의 문구가 빛나고 있었다. 정지점을 찾은 자 끝없는 불길을 넘는다. 현우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시험 하나 끝. 근데 이 패턴 딱 게임 던전이네. 난 이제 메인 딜러인가? 카일이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방인의 언어는 종종 이해하기 어렵군.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오면 알림을 받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문을 밀자 둥근 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천장은 높고 매끄럽게 깎여 있었고 그 위에는 바늘구멍처럼 작은 틈들이 촘촘히 뚫려 있었다. 현우가 한 발자국 들어서자 홀은 울렸다. 응. 구멍마다 공기가 진동하며 낮은 소리가 흘러내렸다. 순간 바닥의 불길이 소리에 맞춰 피어올랐다. 마치 오르간의 음에 맞춰 춤추는 화염처럼. 현우는 눈을 좁혔다. 소리로 불을 여는 거군. 그는 벽에 귀를 대고 구멍에서 울리는 패턴을 분석했다. 규칙적인 다섯음, 그 뒤에 불규칙하게 튀어나오는 한음. 5-5-5. 불규칙. 일견 잡음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열쇠였다. 랜덤이 아니라 숨겨진 여섯 번째 키. 그는 손가락으로 바닥 홈을 두드렸다. 5-5-5-2. 불규칙한 박자를 흉내내자 바닥의 불길이 갈라지며 중앙이 열렸다. 그곳에는 얕은 불의 웅덩이가 있었다. 그 웅덩이에서 붉은 빛이 일렁이며 현우를 꿰뚫어 보듯 쏘아봤다. 너는 무엇을 위해 불을 쓰려 하는가? 심장을 울리는 목소리였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히 대답했다. 힘도 영광도 아니다. 난 돌아가기 위해 불을 쓴다. 가족에게. 불길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다. 홀 가장자리의 벽이 활활 타오르며 불꽃이 파도처럼 몰려들었다. 공간 전체가 폭발 직전의 증기처럼 떨렸다. 젠장 시험이군. 현우는 손바닥을 모아 불과 바람을 동시에 불러냈다. 둘을 나선형으로 꼬아 작은 압축 구체를 만들었다. 폭주하는 화염을 빨아들이는 인공 블랙홀처럼. 구체가 터질 듯 흔들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잡아먹혀라. 쾅! 구체가 폭주 화염을 빨아들인 뒤 터지지 않고 서서히 잦아들었다. 홀은 고요를 되찾았다. 천장에서 철컥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둥근 뚜껑이 갈라지며 위로 오르는 원형 플랫폼이 내려왔다. 플랫폼 위에는 붉은 문양이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 시험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라. 이런 건 또 게임 같네.
현우가 중얼거리자 카일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엘레 뭐? 아, 그냥 올라가는 발판 정도로 해도. 카일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라이나는 킥킥 웃었다. 이상한 말하지만 아저씨 머리는 진짜 대단해요. 현우는 씁쓸히 웃으며 플랫폼에 올라탔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결과는 곧 알 수 있겠지. 붉은 빛이 그를 삼키며 플랫폼이 천천히 위로 떠올랐다. 이제 불의 심판 그 자체를 마주할 시간이다.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오면 알림을 받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플랫폼이 멈추자 눈앞에 거대한 도명 전당이 펼쳐졌다. 공기는 이미 공기라 부를 수 없었다. 열, 진동, 빛이 하나로 융해되어 붉은 바다처럼 물결쳤다. 그 바다 한가운데 형체가 솟았다. 용광로 같은 눈을 지닌 화룡, 불길로 짜인 비늘과 마그마 같은 숨결. 이방인, 내가 감히 불을 정의하려 하는가. 목소리 하나만으로 돔 전체가 울렸다. 돌 바닥이 유리처럼 갈라지고 열풍이 휘몰아쳤다. 현우는 얼굴이 벌겋게 그을리면서도 눈동자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의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거다. 내겐 힘이 아니라 돌아갈 길이 필요해. 용의 숨결이 바닥을 핥자 돌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불꽃이 살갗을 태웠지만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열역학이다. 에너지는 흐름을 원한다. 흐름을 방해하지 말고 방향을 제시해야 해. 현우는 바닥의 홈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빠르게 식을 그렸다. HA1J2-J 위상 주파수 감쇄율. 마치 오실로스코프를 보는 듯 머릿속이 정리됐다. 손등의 문양이 불타오르며 작은 불꽃의 구슬이 떠올랐다. 그것은 용의 박동과 위상을 맞추며 덜컥 울렁였다. 용이 눈을 가늘게 뜨더니 중얼거렸다. 내 불은 차갑다. 불이 꼭 뜨거워야만 하나요? 현우는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불은 일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꼭 태워야 할 필요는 없지. 그는 불구를 세 갈래로 분리했다. 각각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며 공기 흐름 위에 얹혔다. 세 불구가 교차하는 지점, 마치 음양의 정제파처럼 정지점이 생겼다. 그 순간 용의 포효가 멎었다. 가슴팍 깊은 곳 열의 흐름이 잠시 멈춘 틈이 열린 것이다. 현우는 그 틈에 얼음의 미세 만화를 바늘처럼 찔러 넣었다. 불길의 벽이 흔들리며 냉점 하나가 박혔다. 찌직! 폭주하던 열의 회로가 안정화되었다. 용의 가슴에서 붉은 결정이 떠올랐다. 마치 심장처럼 박동하는 불. 내 동기는 힘이 아니다. 귀환이구나. 결정은 현우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다. 뜨겁지 않았다. 따스했다. 심장처럼, 아이의 손처럼. 용이 고개를 들어 포효하자 돔천장이 갈라지며 붉은 하늘이 드러났다. 차가운 바람이 내려와 불길을 식혔다. 현우는 결정을 움켜쥐고 속삭였다. 기다려. 내가 반드시 간다. 그 순간 도모래 바깥에서 쇠소리 같은 금소금이 울려왔다. 칼을 뽑는 소리. 누군가 신전 밖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현우는 결심하듯 숨을 내쉬었다. 시험은 끝났지만 다음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다.